와쎄, 진짜 할 것은 많고 몸은 하나고. 자, 명리학 공부를 빠르고 현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왜 헤매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 이게 도대체 숭구리당당 슝당당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몰라. 기준이 없다는 뜻이야. 뭐가 맞는지 모른다. 기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그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이 정임계라는 극히 간단한 세상이 숭구리당당으로 정해서, 임으로 임해서, 정으로 정해서, 개수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달라 보이는데, 이때 달라 보인다는 것의 의미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기준이 정화를 보고 이야기한 건지, 개수를 보고 이야기한 건지, 임수를 보고 이야기한 건지 다 틀릴 거야.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기준이 틀린 거지 근원적인 원리, 정임계의 삼자 원리가 변할 리는 없거든. 이게 우주 본성이니까. 원자 세계니까. 가장 극히 불변의 진리 같은 이것이 변할 리는 없어. 누가 변한다? 인간의 생각이 변한다지. 세상이 변한 게 아니야. 인간의 기준점이 변한 것뿐이지.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나쁘다야. 돈 줄 때는 땡큐 하지만 돈 안 주면 에라이 개센지야. 이런 거야. 인간은. 즉 인간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건데, 그런 걸 깨달은 자들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거고. 자, 삼재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삼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쓰나? 나 이렇게 한문을 모르니까 대충 맞네. 자, 삼재라고, 삼재가 들어서 운이 안 풀린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삼재를 믿어도 되는겨 말아야 되는겨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속 쪽에서는 삼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삼재라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 삼재이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삼재원에 진짜 일이 꼬여서 고생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삼재요? 나는 오히려 돈 많이 벌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왜, 응? 어떤 사람은 벌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잃었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분명하게도 이 기준이 문제죠.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삼재가 무엇인가? 그거이 알고자 보여.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때도 문제도 뭐다? 삼재를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삼재. 이게 비슷한 용어가 뭐냐면 삼합이에요. 삼합. 그죠? 삼합은 뭐다? 삼각형이다. 요 뭐야? 내가 이런 기준을 정하려고 이런 걸 열심히 만든 거라. 시공간 순환도.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그게 무슨 이론이든 다 이 표에 다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지. 자, 삼합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요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합을 벗어난 여기 공간, 요 공간 우리가 뭐라고? 삼합을 벗어난 걸 영혼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 근본적으로 해자축,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까지 저승사자 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데 삼각형 중에서 삼재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신영마, 육회, 술, 화계,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 삼재라는 구간이 바로 이 세 개를 의미하는데 12운성으로 따지면 굳이 뭐 그렇게 따질 이유도 없지만 병지, 사지, 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12운성은 천간을 기준으로 한 거야. 이거 삼합 12운성, 12신살 뭐 이런 게 차이점이 뭔지 다시 강의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별을 못해. 10년, 20년 가도 그거 구별을 못해. 묘한 일이지. 왜냐? 기준이 없거든. 기준. 기준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재는 12운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 공간, 물질, 육체, 환경, 인간의 심리 상태, 심리 변화 이런 걸 살피는 것이 삼합 플러스 12신살이라고. 그러니까 역마육회하계가 삼재가 되는데 왜 이게 삼재여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신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삼재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엉터리들은 12신사 몰라도 된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아니 인간의 공간 이제 지구 살아가는 지구 공간 지구 환경 지구 물질 육체 심리 그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오로지 12신살밖에 없는데 그걸 무시해도 된다고? 엄청나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삼합운동은 여기 지살, 그죠? 장성살, 화개살, 참 진짜 한심한 게 12신살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긴 지살, 연살, 월살 무슨 뭐 장성 막 이러니까 평면도잖아요. 평면도 보는 게 이렇게 보니 무슨 이게 다 그 에너지 값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합 그러니까 이렇게 삼합을 기준으로 12운성 아니 12신살 이런 식으로 변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야 입체적으로 되고 에너지 값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죠. 그죠? 자, 지살, 장성 이렇게 화개 기준으로 지살에서 시작하여 그 특징이 장성에서 가장 왕성해졌다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화개에서 마감하죠. 이게 뭐냐면 생장쇠멸 과정이에요. 삼각형 모양 이렇게 보면 봐봐요. 역마, 육회, 화개 이쪽 부분을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왔죠. 그러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내려가는 거야. 즉 피크를 찍었다야. 피크. 꼭지점. 가장 절정의 상태에서 하강하기 시작했다. 좋게 말하면 하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다? 몰락이다. 인간의 삶으로 비유하면 봐봐요. 여기는 뭐다? 노인네의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비교를 하면 지살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쭉 가가지고 이 그 장성에서는 사업의 피크가 돼요. 가장 발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성을 지나니까 그 사업 상황이 운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이 반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새로운 길. 그죠? 당연히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반환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까지 그 마련했던 사업을 통해서 벌었던 돈을 비축한다고. 그 다음에 역마에서 새로 투자하는 거예요. 새로 투자. 역마는 처음 투자가 아니야. 새로 투자하는 거지.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짓살, 응?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뻐한다고. 축복해요, 축복. 이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이 역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점이지. 변화의 시작점. 근데 재밌는 것보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축복한다고. 그래서 역마에서 한순간 엄청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줘서 하늘에서 축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그냥 신나게 확장하고 돈을 막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봐봐요. 모양을 그대로 보면 돼요. 이 모양이 이제 모양이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이쪽 구간이 반환, 역마, 욕해, 화계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거라고. 이 반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여기 요 장성에서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변화를 주거든. 그래서 자금을 준비하는 곳이 반환이고 실제로 역마에서 새롭게 투자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니까 잘 되나 보다 그러고 신나게 이제 그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모양 그대로 꺾기 가지고 육회에서 훅 맛이 가버려. 그리고 화계에서 부도 망해 이런 식이 돼버려요. 이게 반환, 역마, 육회, 화계 이런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면 이게 이런 모양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하지만 삼각형을 그려보면 아 이쪽 부분 추락이구나, 추락, 하강이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비유하면 키 명확해요. 여기서 탄생을 해가지고 쭉 젊은 시절 와우 가장 말처럼 왕성한 그래 이렇게 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사망, 묘지.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역마 이쪽 과정에서 인생이 어떤 거예요? 인생의 뒤안길이요. 정리하라고. 설치지 말고 깝치지 말고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말년에 안주할 곳을 찾아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는 죽을 자리 찾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마당에 무엇을 갖고 갈 수 있겠어? 여기 장성에서 열심히 응?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결실물을 요 반환에서 잘 저장을 해가지고 역마 타고 즉 말 타고 보따리 좀 들고 떠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면서 후대에 뭐 쓸만한 일을 해주면 그럼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십공도에서 보면 여기에 정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정관이 무슨 공직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마감할까를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확장할까를 연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까 말했던 역마, 욕회, 화계 이 과정이 삼재야. 여기가 삼재라고. 그러니 여기에서 하강하는 과정에 돈도 묶이고 집안에 오한도 생기고 뭐 일이 꼬이고 인간 배신 따르고 이런 게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이제 여기서 자꾸 야 깝치지 말고 정리해봐. 그 네 가지고 있는 것들 줄 사람 주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한다? 이 역마에서 처음 한 변화를 주니까 하늘이 축복해 주거든. 그러니까 룰루랄라 나 이제 또 새로운 출발해서 대박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마구 확장해 버려요. 줄이라고 그랬는데 확장해 버려. 역마에서 하면 안 될 일이죠. 안 될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역마의 문제가 아니라 육해의 문제예요. 육해는 죽으러 가기, 즉 화계로 들어가기 마지막 바로 그 전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 경자년이었죠. 경자. 그럼 사유축 삼합의 육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버려야만 돼요. 왜? 묘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해에서 봐봐요. 사유축 이렇게 되면 자수가 육해인데 사화도 어둡게 하고 유금도 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지랄 같은 게 육해죠. 그냥 몽땅 다 이 화계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하는 거. 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뭘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는 거예요. 요게 바로 역마 육회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재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역마보다는 육회 화계 쪽이라고. 그죠? 이해되죠? 근데 웃긴 거는 이 삼재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삼재, 평삼재, 날삼재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삼재여도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삼재에서 엄청 힘들다고 그러고 이게 뭐지? 기준이 역시나 숭구리당당이다. 또 기준이 흔들린다. 근데 그러면 왜 기준이 흔들리죠? 요것만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자, 화면을 바꿔서 삼합 12신살은 사주팔자에서 본다 그러면 년월일시 여기 연지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 기준으로 뭘 봤다? 삼재인 역마, 육해, 화계 요 세 개를 봤는데 이게 무슨 재주로 사주팔자 전체를 규정할 수 있냐고? 못해. 단지 이 삼재라는 12신살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것에 불과한 이 삼재가 무슨 재로 전체 구조를 이길 수 있냐 이거지. 모든 명리 이론은 절대로 사주 구조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못 이겨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이론은 없다고 세상에. 그러니 어떤 사주는 다른 구조에 의해서 대발, 어떤 사주는 쪽박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이런 전혀 다른 삼재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런 문제들을 커버하려고 어떻게 됐다? 짬뽕을 만든 거야. 이제 빠져나가야지. 복삼재, 날삼재, 대발삼재, 쪽박삼재. 아니 그런 왔다리 갔다리 숭당당 기준이라면 설명해서 뭐 하냐고. 사주 구조를 차라리 살피고 말지. 안 그래요? 비 오는 날 짬뽕은 못 나갔다.